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다음 주가 9월 21일이 추석, 이게 3주차 수업입니다. 3주차 수업인데 이게 실시간 강의 아니니까는 동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동영상을 올릴 거니까 내가 지금 수업을 올리면은 대충 2주까지는 수업을 봐도 결석으로 처리 안 하고 출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9월 21일 날 강의 올린 거는 10월 5일까지 수강을 해주셔야지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주의사항 뭐냐면은 지난 학기에 공업수학을 했는데요. 공업수학을 할 때 강의를 하면은 쭉 강의 다 끝나다가 마지막에 한 2분, 3분 거의 수업이 다 끝났을 때 그냥 정지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수업이 다 완료가 안 됐다고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중에 출석 점수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출석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시험 점수로는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었던 학생이 A0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 뭐 1분 정도 수업 남아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냥 빠져나가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는 출석 점수는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수업을 들을 때 마지막까지 요게 쭉 플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지는 수업은 지금 16주 수업인데 시험 2번 치면은 14주 수업이니까요. 가능하면 풀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 교과서도 가능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중간고사 지난번에도 잠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야기했는데 1시간 20분 정도 시험을 칠 건데 가능한 문제를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연습이 되면 좀 빨리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력학이라는 게 이거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마나 프랙티스를 열심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짧은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측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20분 동안 치고 문제도 많이 낼 겁니다. 지금 수강 학생이 87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채점하기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학기도 공업수학도 채점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지난번에 수업에서 조금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박사학위를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책들 중에 조금 그림이 예쁜 책들이 많습니다. 내용 자체보다 내용도 뭐 간결하게 잘 돼 있는 게 많지만은 그래서 뭐 그런 책들을 몇 권을 샀는데요. 거기에 재밌는 그림들이 있는 것들을 조금 발췌해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어떤 물건이 있는데요. 물건이 있는데 두 명이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두 명이 물건을 어떤 힘을 가지고 잡아당기고 있으면은 이 벡터 B, 여기 벡터 B, 벡터 A로 잡아당기면은 사실은 잡아당기는 건 여기잖아요. 우리가 벡터의 합성을 배웠는데 우리 벡터의 합성이라는 거는 이는 벡터가 있고 이는 벡터가 있으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해야지 벡터가 합성이 되고 더해진 합성이 되고 이거는 뭐 벡터의 덧셈이죠. 벡터가 더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서로 점이 일치 안 하잖아요. 작용하는 점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힘이라는 게 이 선상에서 쭉 같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용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여기서 그려놨죠. 선을 이렇게 작용선을
길게 그려가지고 요 벡터를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거를 여기에 그대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은 요만큼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동시키고 난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합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힘 같은 것들이 동일한 작용성이 아닐 경우에 벡터의 합성은 이렇게 끝점을 맞춰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조금 보충해야 될 게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요거는 스케이트 타는 사람인데 두 명이 밀면은 힘을 밀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힘이 밀리잖아요. 이걸 만약 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벽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있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팔로 이렇게 내가 밉니다. 힘으로 내가 어떤 힘으로 밀면은 벽에서도 동일한 힘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 힘도 없이 밀고 있지 않았을 때는, 그냥 손을 이렇게 떼고 있을 때는 여기서도 힘이 없는 거죠. 힘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벽에다가 요만큼의 힘을 주면은 벽도 나에게 요만큼의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벽에다가 이만큼 힘을 많이 주면은 반대로 여기서도 벽에서도 나에게 힘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벽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힘은 제로가 되잖아요. 힘이 제로가 되면 내가 여기서 힘을 준다라는 것은 벽도 나에게 동일한 힘을 나에게 주고 있고, 그래서 요 점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즉 작용을 하면은 반작용을 하는 겁니다. 벽이 처음에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다가 내가 힘을 주면은 여기서도 즉각 나에게 동일한 힘을 줌으로써 여기가 제로가 되는 거고, 이만큼의 힘을 주면은 벽 안에 이런 만큼의 힘이 생겨서 이게 합해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작용이 있으면은 벽에서 반작용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역학적인 생각의 방법입니다. 수영 선수가 이렇게 민다고 이렇게 힘을 밀면은 내가 수영 선수가 여기서 힘을 밀면은 벽이 나에게 똑같이 미는 거하고 동일한 이런 힘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영 선수가 다시 한번 보죠. 수영 선수가 밀면은 여기서 벽에다 이만큼 힘을 주죠. 그러면은 벽은 수영 선수에게 이만큼의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하고 반작용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고, 벽에 내가 손을 대고 미는 순간 벽도 나에게 힘을 주기 시작을 한다. 벽 안이 여러 가지 힘이 막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줄 때마다 여기도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작용과 반작용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역학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이고,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수업 중에 스케일러 벡터를 이야기하고 텐스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책에서 내가 가져온 건데요. 책이 보니까는 꽤 재밌게 잘 적혀 있습니다. 혹시 지금 3학년 재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재수강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나중에 방학 때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공부를 좀 더 하는 학생들은 수학책으로서 한번 공부하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일단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스케일러 값이라는 것은 피지컬한 값인데, 피지컬한 엔티티를 표현을 하는데 매그니튜드만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은 건 압력이라는 게 있었죠. 압력이 100기압이 있다.
100기압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200기압이 있으면은 압력 자체는 스칼라 값이죠. 스칼라 값이죠. 근데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이게 바람의 크기가 존재를 하고 바람의 방향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크기하고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엔티티가 사이즈 또는 매그니튜드하고 디렉션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텐스가 뭐냐면은 텐스는 매그니튜드하고 멀티플 디렉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피지컬한 값인데 그게 크기가 있고요. 벡터일 때는 방향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향이 여러 개의 영향을 크기가 여러 개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직까지는 안 배우지만 여러분들 2학년 되면은 재료역학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을 아마 배울 겁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그걸 배우면은 이런 걸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떤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반으로 이 안을 직각해서 이래 보면은 여기서도 똑같은 힘이 있죠.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조금 전에 말했던 작용하고 반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료를 특정한 각도로서 잘라서 보면 여기서의 힘이라는 거는 힘이라는 건 이만큼하고 이렇게 벡터가 분해가 되잖아요. 분해가 되면서 힘이 이 표면에서 작용하는 것하고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스트레스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2학년에서 아마 배울 거고요. 따라서 이게 텐스입니다. 그냥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인데 어떤 값이 이 첨자가 첨자가 두 개잖아요. 첨자가 두 개라는 거는 멀티플한 디렉션에서 어떤 값이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텐스입니다. 멀티플 디렉션에서 매그니튜드가 하나 생기니까는 텐스고요. 우리가 정력학에서 이너셔 텐스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이너셔 매트릭스를 배울 건데요. 관성 모멘트 할 때 배울 건데 이때 요놈 값을 아마 배우게 됩니다. 9장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책의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책의 뒤쪽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수준 높은 역학 부분으로 조금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진도를 앞부분에서 조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를 아마 배우게 할 예정이고요. 이게 x, y, z 방향에서 어떤 이너셔 값이 이렇게 구해지고 이거를 방향을 적당히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서는 전부 다 0이 되고 이게 비대각형열 일 때는 다 값이 0이가 되고 이 부분만 남는 어떤 매트릭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9장에서 배울 겁니다. 9장 배울 때 요거에 대해서 선형대수에 대한 수학도 해보려고 합니다. 선형대수에서 수학 그리고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고유치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약하면은 스칼라, 벡터, 텐스가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보통 교과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의 텐스의 정의를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장 3절의 내용을 일단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평면에서의 힘과 평형인데요. 일단은 38쪽 보면은 한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제로일 때 제로 벡터입니다. 그 질점은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어떤 질점이 있을 때 질점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양쪽으로 같거나 다 같으면은 힘의 합력이 제로이면은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이 상태를 평형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39쪽에 보면은 자유물체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 여기에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이 역학계를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질점과 그것에 작용되는 모든 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이게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입니다. 지금 현재에 여기에 줄이 있죠. 줄이 있으면은 이 줄에서 텐션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무게가 있고요. 무게가 있고 텐션이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이 각각의 텐션이 얼마인가? 이 상태가 지금 평형 상태일 때 텐션이 얼마인 건데 일단 텐션에 대해서 조금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라든지 어떤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을 때 힘을 압축을 할 수도 있고 잡아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장이라고 하거든요. 잡아 당기는 거, 이걸 압축력을 작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힘을 작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텐션이라는 거는 코드 이 줄이잖아요. 여기 줄이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 줄을 묶어 가지고 요런 줄이 있어요. 줄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 당길 수는 있죠. 근데 줄을 이렇게 밀 수는 없어. 밀면은 이게 줄이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되잖아요.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줄은 압축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텐션만 받습니다. 따라서 텐션이 이 코드가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로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를 끊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잡아당기는 힘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이 반대 방향은 아니고요. 반드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프리 다이어그램으로 고치면은 여기에 무게가 있고 무게에 따라 가지고 736뉴턴이 되고요. 각도가 50도, 30도니까는 이 텐션이 잡아당기는 게 텐션 AB가 있고 텐션 AC가 있습니다. 그러면 텐션 AB하고 텐션 AC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구해야 되는데요. 앞에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이 그냥 중력학은 항상 이거잖아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구하는데 이거를 X방향, Y방향이라고 하면은 X방향에 대한 힘을 다 합치면 되잖아요. 이건 힘은 X방향은 제로이고 T, AC, 코사인 30 그리고 이걸 할 때 이걸 플러스 X방향이라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X방향이니까는 T, A, B죠. AB, 코사인 50은 0 이렇게 그냥 쭉 적는 게 편합니다. Y도 Y 방향을 보면은 T의 AB의 사인 50 더하기 T의 AC의 사인 30 마이너스 736 이꼴 0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TA하고 TAC하고 TAB가 이 두 개의 연립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보면은 제가 굳이 여기서 계산을 하진 않는데 구한 결과를 보면 TAC가 647, TAB가 480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상태에서 평형 상태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이 구할 수도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벡터 그림만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형 상태라고 하면은
이 벡터가 가령 여기 736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AC가 간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TAC가 있고 이 상태에서 TAB가 가면은 힘이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가 각도가 30도죠. 여기 30도고 요각 TAB 각도가 여기가 50도입니다. 여기 30도면 요거는 60도고요. 60도 여기 30, 50이면 합해서 80이고요. 80이기 때문에 이쪽 각도가 4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0도, 60도, 80도인 상태에서의 폐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된 거죠. TAB가 있고 TAC가 있고 여기가 736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60, 80, 40입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공식에서 sin 60분의 TAB 이꼴 sin 80분의 요 값이죠. 736 이꼴 sin 40분의 TAC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TAB하고 TAC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평형 상태가 되면 여기서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작용하는 이 벡터가 폐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는 이것보다는 이게 지금 간단하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힘들이 크기가 많으면은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X 성분, Y 성분으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제 2.4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41인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봤었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하나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동차의 무게가 8,000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000N이고요. 8,000N이면 이 그림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줄이 이렇게 묶여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A점이 있고 여기에 8,000N이면은 여기서 결국 힘을 받고 이 힘이 합쳐져가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8,000N은 여기서 8,000N하고 사실은 동일한 거죠. 물론 요 두 힘의 줄이 있으면 요 둘의 텐션이 아마 있을 거고요. 텐션의 시메트리니까 양쪽으로 갖고 그럼 위에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성분이 아마 4,000N이니까는 여기서 합쳐지면 8,000N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 하나만 놓고 8,000N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30도로 어떤 사람이 잡아당기는 텐션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각도가 2도가 되면서 텐션이 이렇게 하나 있는 이렇게 세 개가 있는 힘입니다. 여기 각도가 2도 텐션 AB 이 상태에서 평형이니까는 조금 전에 했었던 문제처럼 X방향 Y방향으로 놓고 제로가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TA의 코사인 30역을 X방향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이거 TAB의 사인 2도죠. 2도는 0. Y방향은 여기에 TAB의 코사인 2도 빼기 8,000은 0. 이렇게 하면은 텐션 AB도 구할 수 있고 텐션 AC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2.5가 교과서의 42페이지인데요. 42페이지인데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kg이 있고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롤러 같은 겁니다. 롤러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게 중력이 있으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내려갈 때 얼마나 힘을 받쳐줘야지 평형이 이루는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런 롤러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이상적으로 의미하냐면은 마찰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만약 이렇게 놓고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마찰력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프릭션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마찰력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롤러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매스가 있으면은 이 매스는 지구 중심 방향, 연직 방향이라고 하죠. 이 방향에 대해서 힘이 작용합니다. 30kg 곱하기 9.81 m/s 몇 뉴턴이 되겠죠. 이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작용과 반작용. 벽이 있는데 내가 어떤 힘으로 밀면은 동일하게 여기서 반작용의 힘이 생긴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면은 이 연직 방향의 성분을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힘이 있고, 이렇게 이 힘하고 이쪽 힘하고 두 개로 이거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분리하면은 여기서 롤러를 향해서 밑으로 주는 힘과 동일한 힘으로 여기가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책에서는 P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이 P가 하나가 생기죠. 자동으로. 왜냐하면 이게 물건이 이 땅을 뚫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P라는 게 생깁니다. P라는 게 생기고, 이 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내려가는 힘이 요만큼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롤러하고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 힘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 힘하고 요 힘하고는 작용과 반작용으로 스스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30 곱하기 9.81 곱하기 여기가 각도가 여기가 15도니까요. 여기 15도입니다. 따라서 30 곱하기 9.81 곱하기 사인 15도의 힘만큼, 이게 요 사인 15도의 힘만큼 요게 요만큼 이렇게 내려가죠. 요 내려가는 만큼 힘이 받쳐줘야지 평형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F 이퀄 아마 요 30 곱하기 9.81을 하면은 294가 되고, 곱하기 사인 15 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만큼의 76.1 뉴턴이 요 힘이 작용을 해야지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조금 더 풀어보겠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예제를 조금 풀어보겠는데 2의 5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있으니까는 여기에 무게가 있겠죠. 무게가 뉴턴으로 힘이 당겨질 겁니다. 힘에 900뉴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0뉴턴이 있고, 여기서 주의해 줬으면 좋겠는 게 아까 텐션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텐션밖에 안 받는다. 이 잡아당기는 힘밖에 안 받고, 압축을 하는 줄이 있으면 줄을 압축을 하면은 이 줄의 모양이 흐트러져 버리면서, 줄은 스트링, 케이블, 로프 이런 것들은 압축력을 못 받습니다. 텐션만 받는 거잖아요. 잡아당기는 힘만 받는 거고, 여기서 그림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림에서 요 줄이 녹색으로 그린 줄이 동일한 줄입니다. 동일한 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텐션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텐션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텐션 A, C, B, A에서 C에서 B로 가는 이 A, C, B하고 여기도 텐션이 A, C, B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텐션은 여기 줄이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텐션 CD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문제가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줄에는 같은 텐션이 걸린다. 이 걸린다라는 것을 유의하면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 그렸죠. 900 뉴턴이 있고 여기서 TACB가 있고 여기가 베타죠. 알파로 TACB가 똑같은 게 다시 있고 동일하게 TCD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X 성분하고 Y 성분을 구분해 가지고 표시만 하면 됩니다. X 성분은 TACB의 코사인 베타죠. 여기 X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TACB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TCD의 코사인 알파 이꼴 0. Y 방향으로 가면은 TACD의 사인 베타 플러스 ACB죠. ACB의 사인 알파 플러스 TCD의 사인 알파 마이너스 900 이꼴 0.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미지수가 하나, 요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고, 요것도 하고, 요 미지수하고, 미지수가 두 개죠.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는 TACB하고 TC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가 30도하고 10도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30도고요. 알파가 30도고 이게 10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 텐션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줄이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동일한 텐션이 걸린다. 요 점을 주의만 하면은 벡터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인데 벡터의 X 성분하고 Y 성분을 중심으로 이용을 해서 힘이 제로가 되는 평형 상태라는 원리를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2의 49번 문제를 풀 건데요. 2의 49번하고 조금 전 거하고 뭐가 다른지만 일단 보면은 알기 쉬운데요. 여기가 조금 전에 문제는 이게 롤러가 있었습니다. 이 롤러가 있고 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이쪽 텐션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갖고 있는 텐션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점이 있잖아요. tied together SC 여기에서 이 줄이 있고 이 줄이 서로 여기서 tied together 돼 있다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하고 달리 이 케이스하고 달리 지금에서 텐션 CB가 있고 텐션 AC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 뉴턴이 있고 P가 있고 여기가 각도가 45도다.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를 때 이제 X 방향, Y 방향을 가지고
풀면은 여기가 30도니까 x 방향은 t 12에 사인 30, 이게 플러스 p, 이거는 코사인이죠. 코사인 45 빼기 200 빼기 t ac의 이쪽 가는 방향은 사인 30 이꼴 제로. 이걸 할 때 처음부터 부호를 뭐 이렇게가 20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한쪽으로 몰아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게 나중에 덜 헷갈립니다. 덜 헷갈리니까는 철저하게 요 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나가는 게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y 방향이니까는 t 12에 y 방향이면 코사인 30 플러스 t ac의 코사인 30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p의 사인 45 이꼴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p 값이 아마 주어져 있겠죠. p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주어져 있고, 미지수가 하나, 두 개. 그러니까는 TAC하고 TC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문제하고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이런 문제하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교과서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있는 문제 2.66을 보겠습니다. 무게가 200kg짜리가 있는데 200kg짜리의 무게가 있을 때 이 로프 앤 풀리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P로 잡아당겼을 때 평형이 되는 이 알파를 구해라는 건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줄이 풀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 또 다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딱 잡아당기면은 여기서 힘이 P라는 게 있죠. 이 동일한 힘이 줄이기 때문에 P라는 힘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200kg 곱하기 9.81의 뉴턴의 힘이 생기는 거고요. 힘이 있고 여기 대해서 P로 알파의 각도를 가지고 P라는 힘이 당기고 여기는 P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P고 각도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0.75 여기서 여기까지는 2.4가 해당되는 각도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평행이 되는 알파고 P를 구해라는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X 방향, Y 방향. X 방향을 보면은 P의 코사인 알파 빼기 2P의 루트 2.42 제곱 플러스 0.752 제곱에서 여기 요 길이죠. 여기서 x 방향은 이만큼이니까 0.75 이꼴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방향은 p 사인 알파 플러스 2p 사인 알파인데 이때는 루트 2.42 제곱 플러스 0.752 제곱에서 2.4 빼기 요거죠. 200 곱하기 9.81 뉴턴이죠. 이렇게 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지수는 P라는 미지수가 있고 알파라는 미지수 두 개고 방정식 두 개고 따라서 P하고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 칠 때 계산기를 들고 오잖아요. 계산기를 가지고 오면은 계산기 안에 혹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요 정도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ax 플러스 by 꼴 c 하고 뭐 요게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꼴 c 다시 요게 상수입니다. 상수일 때 x하고 y 구하는 연립방정식 프로그램을 계산기에다 만약 이어놓으면 이어놓으면은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약간 다르네요. 각도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프로그램 간단히 이어놓고 시험 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는 요 정도의 연립 방정식 푸는 문제나 그러니까 요 식만 구하면은 사실은 거의 다 푸는 거잖아요. 나머지 계산은 그냥 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해야 되는 거는 케이블이 계속 연결되어 있냐 아니냐, 그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문제 푸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마지막으로 2에 6, 7번 53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풀리 문제인데요. 그 케이블에서 내가 말했던 원리를 그대로 계속 적용하면서 가면 됩니다. 여기가 6kN짜리 무게를 받치는 로프하고 풀리 시스템입니다. 이때의 텐션이 얼마인가 각각인데요. 여기서 줄이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텐션 T,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T가 있고 6kN 이니까는 이 T 이퀄 6kN이니까 T는 3kN입니다. A번. B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줄이 연결되어 있죠.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텐션 T 결국 동일합니다. 여기서 6kN이 있고 6kN 있고 두 개의 텐션 T가 있기 때문에 B 값은 A하고 똑같이 T 이퀄 3kN이 됩니다. C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가 케이블인데요. 케이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가 있습니다. 세 개의 T로 6kN을 하기 때문에 T는 2kN입니다. 요 그림이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 가지고 혹시 무슨 각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각도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이런 거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거 이 C가 했고요. D를 보겠는데요. D는 케이블이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여기서 연결되는 게. 따라서 6kN이고 3T가 됩니다. C하고 동일하게 3T 이퀄 6kN, T는 2kN입니다. 그러면은 D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E를 보겠습니다. E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E를 보면은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연결되어 있고 둘 있고 T 있잖아요. 여기서 P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면서 모든 게 T가 4개가 이 T 4개가 이 물건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4T-P 이퀄 0. 4T 이퀄 T가 얼마냐면 P 이퀄 지금 6kN, T 이퀄 4분의 6kN, 1.5kN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잖아요. 간단한 문제인데 요거를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